이건 내 친구 진석이의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야. 진석이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자랐어.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들에게 예의도 바른 녀석이었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저녁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된 곳이 동네에 있던 작은 고깃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진석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 고깃집 주방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모님이 있었어. 사람들한테는 그냥 주방 이모라고 불렸는데 정이 많은 분이었고 특히 진석이에게는 거의 친어머니처럼 잘해주셨지. 알고 보니 그 이모님도 사정이 많더라. 본인 아들도 진석이처럼 어렵게 자랐는데 지금은 아주 잘된 케이스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셨어. 이모님은 평소에도 진석이에게 밥은 꼭 챙겨주고 슬쩍 용돈도 쥐어주곤 했어. 너 보면 우리 아들 생각나 라는 말도 자주 했고 진석이는 그런 정이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지. 진석이가 알바를 하다 지칠 땐 이모님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곤 했어.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옷을 보고 조용히 수건을 내밀며 감기 걸리지 말라고 걱정해 주셨지.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쌓이면서 진석이는 어느새 마음을 열고 이모님께 깊이 의지하게 됐어. 어느 날 저녁 뒷정리를 하던 중 이모님이 진석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대. 진석아, 너도 우리 아들처럼 잘 될 수 있어. 이모가 도와줄게. 진석이는 궁금했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 됐는지. 그랬더니 이모님이 말했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꼭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처음엔 그냥 교회나 어떤 교육 세미나 같은 곳인가 보다 생각했대. 진석이는 크게 의심 없이 알겠어요, 이모님. 하며 약속을 잡았어. 주말이 되었고 진석이는 약속 장소로 나갔지. 이모님은 밝은 얼굴로 나와 있었고 차를 타고 이동했어. 차 안에서 이모님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들뜬 모습이었대. 그곳에 가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어. 진석이는 속으로 그렇게까지 좋은 데인가?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 차로 약 40분쯤 가자 도시 외곽에 있는 꽤 큰 건물 앞에 도착했대. 건물은 겉보기엔 컨퍼런스 센터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진석이를 그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 건물 내부에 들어서자 처음엔 차분한 분위기였대. 복도에는 흰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조용한 음악이 어렴풋이 들렸어. 진석이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 복도 한쪽 벽면에는 사람들의 얼굴 사진이 액자처럼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모두 같은 표정으로 미소 짓고 있었고 아래엔 손글씨로 변화의 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대. 사람들은 지나가는 진석이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눈빛엔 경계도 반가움도 아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고 했어. 복도를 따라 들어가자 작은 대기실 같은 곳이 나왔고 진석이는 잠시 거기에 앉아있으라는 안내를 받았대. 그 안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청소년들 몇 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정적이었지. 어떤 여자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보고 있었고 어떤 남자아이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대. 진석이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 안내자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면서 본격적인 집회 장소로 들어가게 되었어. 그리고 중간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건물이 울릴 만큼의 큰 소리로 수백 명이 일제히 같은 문장을 외치며 절을 하고 있었대. 계속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는 사람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몇몇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 그 광경을 보고 진석이는 뒷걸음질을 쳤어. 갑자기 숨이 막히고
두통이 밀려왔대. 이모님은 옆에서 계속 웃으며 처음엔 다 놀래. 근데 이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라고 말했지. 진석이는 순간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헷갈릴 만큼 압도당했어. 그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모두 마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처럼 행동하고 있었대. 그리고 그 순간 진석이와 눈이 마주친 한 사람이 있었어. 무표정한 얼굴, 텅 빈 눈빛. 고개만 돌린 채 진석이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사람. 진석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죄송해요, 이모님. 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고 허겁지겁 건물을 빠져나왔어.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 그날 밤 진석이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대. 꿈에서도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새벽에 깼을 때는 손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 눈을 감으면 그 낯선 공간의 냄새와 땀에 젖은 듯한 공기, 그리고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는 구호 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느낌이었다고 해. 다음 날 진석이는 출근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대.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이모님께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고깃집으로 갔어. 근데 이모님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진석이를 쳐다봤고 말도 섞지 않았대. 밥 먹을 시간 되면 항상 먼저 챙겨주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꼭 떠주던 분이었어. 진석이 생일엔 조용히 편의점에서 조각 케이크 하나 사와서 고생 많았다며 건네주던 그 따뜻했던 이모님이 맞나 싶었대. 그날 이후로 이모님은 단 한마디도 진석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 며칠 후 고깃집에 진석이랑 같이 일하던 다른 알바생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대. 야, 그 이모님 요즘 이상하지 않냐? 왜냐고 물었더니 그 알바생이 말하길. 며칠 전부터 손님 없는 시간에 주방 안에서 혼잣말을 계속하셔. 근데 그 말투가 누군가한테 명령하는 듯한 말투야. 그리고 멍하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칼을 닦고 있더라고. 뭔가 섬뜩했어. 진석이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확 끼쳤대. 결국 진석이는 그곳을 그만두었고 그 고깃집은 이유도 알 수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해. 나중에 알게 된 건 그 건물은 자기개발 모임을 빙자한 폐쇄적 종교단체였고 경찰 수사가 한동안 이어졌다는 거야. 진석이는 지금도 그날 그 사람들의 눈빛을 잊지 못해. 다들 웃고 있는데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있었거든. 그리고 진석이는 지금도 어떤 모임이든 단체든 누군가가 웃으면서 다가오면 가만히 그 사람의 눈부터 본다고 해. 가끔은 문득 이런 생각도 든대. 그날 내가 거길 그냥 따라갔더라면 이모님 옆에 앉아서 나도 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의 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떤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가끔은 너무 조용히 지나가서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진석이가 느꼈던 그 이상한 이질감. 어쩌면 우리도 일상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쳤을지도 몰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여기서 기다려.